자, 9번 봅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시설하고, 임대를 누구한테 날 거냐. 그죠? 그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받아요. 자, 9번 봅니다. 9번. 자, 어떤 우리 수강생이 정부 24에 농지증을 신청했는데, 경매 낙찰자가 아니면은 농지증을 발급 못하겠다 하면서 입찰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달래요. 근거를 달래요. 자, 그 전화 왔어요. 이렇게.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뭐, 농지증을, 그죠? 미리 신청했는데, 면사무 담당자 아닌 낙찰도 아닌데, 면사무소 담당자가 낙찰자도 아닌데 농지증을 미리 신청하냐고 하면서 상급군청에도 물어보니까 낙찰자가 아니면은 박을 수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연락이 왔습니다. 좀 받을 수가 없습니까? 참, 이런 근거를 보내달라는데 원장님 자문을 구합니다. 참, 이런, 내가 또 몇 시간 걸려가지고 또 썼습니다. 한번 봅니다. 요거를, 10번을 줬더니, 내주더랍니다. 요거를, 봅니다. 자, 낙찰자는 아니지만은, 제목을 더 달았어요. 농지증을 발급해야 되는 사유. 자, 1번입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정부입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봅니다. 농지증을 4일 이내, 단 1000제곱미터 이하는 1일 이내, 주말 체험 영농은 2일 이내 발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건 당연히 뭐 법에 나와 있습니다. 4일 이내. 자, 요거는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법원 경매나 공매에서 낙찰자가 아니고 농지증을 원하는 농지의 매수 희망자가, 자, 써놨죠. 매수 희망자. 그죠? 입찰 예정자가 매수 희망자가 낙찰 전에 정부 입사를 통한 농지증을 신청한 데에서, 그 다음에 발급 대상자에 해당된 데에서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농지법 사조를 넣었어요. 사조. 농지사조법에 발급 대상자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다음에 해당되느냐.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여러분 이거거든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게 들어갑니다. 자, 농지낙찰 받는 거는 뭐 하겠다 말인 거죠. 앞으로. 나 농사 짓겠다 말이면 농사 짓겠다. 농업이 되고자 하는 자지. 여기다가, 낙찰을 된 사람, 경매는 낙찰, 이런 건 없죠. 없어요. 농지법에. 자, 그 다음 농업법인. 이거는 당연히, 경매법인이 이렇게 되는데, 농지 낙찰시 10분이다. 우리 경매에서는 농지는 농업법인 아니고 경매법인을 받으면 큰일 납니다. 받으면 안 돼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경매법인도 됩니다. 농지증이 발급이 돼요. 그거는 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은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000제곱미터 미만 되는 거는, 이하 되는 거는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이 아닌 개인. 여러분, 요거 들어가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농지법 사조에 보면요. 요 1호에 농업인이 가에 농업이 되고자 하는 자.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는 개인. 알겠죠? 요거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줄 필요가 있어요. 원하면은 여기서 경매낙찰자 해라 하는 건 단서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농지증 발급 심사경에서요. 농지증 10분부터 나온 거. 그럼 여기서 보면은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농지법 똑같이 맞춰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부 입사 가면요. 이렇게 해서 농지증을 신청할 수 있는 이런 민원 서비스가 나와 있습니다. 신청하는 거예요. 알겠죠? 신청을 하는데, 위에 거는 이제 1000제곱미터 이상, 밑에 거는 주말 체험 영농. 이렇게 해서 단초가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경매 낙찰자가 7일 이내 농지증 미제출 시 10% 몰수당하는가? 제출할 몰수가 돼요. 그래서 농지 매수 희망자는 10%를 떼지 않도록 농지증 발급 여부가 큰 사안이 됩니다. 아참 10% 뛴단 말입니다. 그죠? 농지가 노는데 내가 낙찰받아갖고 농지증 미제출, 농지증 반려증명을 제출하면은 법원에서 내가 불허하고 10% 몰수하는 거죠. 기본이 몰수합니다. 실제로는 보통 돌리고 있어요. 보통은, 실무는. 자, 일단은 몰수를 하는데, 이 농지증 발급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너 10% 뛰면 지가 책임질 건가, 면석이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고, 자기는 해주면 됩니다. 접수가 들어오면은 사유를 따져보고 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제 오늘 농지법을 보면은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이제 전에는 덜렁덜렁 해주는데, 이제는
거리까지 재봐라 하고 이제 이렇게 막 강화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10% 몰수단은 당연한 얘기고 5번 봅니다. 5번. 농지증을 신청한 접수를 한 농지 소재지 관세에서 거부할 수 있느냐? 내가 볼 때 거부할 수 있는 근원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쭉 읽어보니까 없어요. 자, 그래서 농지증 발급 심사 요령, 농림수산식품부 예규, 여기도 보니까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주말 체험학원 자는 개인에 대해서는 농지를 발급한다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저에게 면석이가 발급해야 안 되느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도랑을 제가 딱 보내줬습니다. 줬더니 면석이가 보고 뭐 해주라 하는가 봐. 근거가 없어요. 농지법에 낙찰자만 해주라 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요거를 내주니까 면석이가 막 농지를 내주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여러분은 농지 원본에 오늘 신청해보면요, 이렇게 해서 정부유사 신청합니다.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른쪽 신청하죠. 단추 있죠. 신청해보면은 경매 낙찰 받는다고 지금 써놨거든요. 그죠? 그러면 또 전화가 옵니다. 낙찰 안 되면은 그거 안 됩니다. 그 취하고 신청해서 그 반갑 누리라 합니다. 전산상에. 알겠죠? 안 그러면은 자꾸 좀 해돌아서 하면은 그럼 근거를 대라, 근거를 이랍니다. 그럼 근거를 대라 하면은 요거를 복사라든지 저한테 연락하면 제가 메일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게 다음 카페에도 올라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올렸어요. 뭐 다운받아 쓰시든지 내한테 메일을 받아가든지 뭐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농지법이 이제 지금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개정이 곧 됩니다. 곧. 자, 봅니다. 10번입니다.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있어요. 보도자료. 7월 23일부터 보도해. 농지 취득 자격 심사부터 사후 관리까지 강화한다. 이건 이제 LH 사태 때문에 보면 LH가 시끄러웠죠. 농지 가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 문정부에서 지금 혼낸다고 하고 농지법 전부 다 개정시키겠다고 한 거 요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농지 3법이 있어요. 농지법,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이게 농지 3법인데 여기서 많이 쓰이는 것은 우리는 주로 요겁니다. 요거, 여기에 대해서 많이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하고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한번 봅니다. 어디까지 시행되는가. 1번, 농지법 잘 봅니다. 농지 취득 자격을 강화하겠다. 심사를 강화하겠다. 농지를 취득한 자가 농업경영계에서 작성 시 농지증을 발급받으려 하는 자의 직업, 영농 경력, 영농 거리를 반드시 기재한다. 그래서 영농거리, 여기 나오세요. 영농거리. 그러면 여러 부산 사는 사람이 저 전라도 해남에 농지를 사서 농지증 발급했다고 하면 해줄까 안 해줄까? 일단 안 하려고 틀 겁니다. 안 하고 일단 틀 거예요. 영농 경력도 아무도 없는 사람이 직업도 못 깨네. 저기 어디 공무이라 여러 직장인인데 직업도 없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 어디 대기업 다니는데 지가 농지를 사가지고 영농거리를 좀 무시하고 그냥 경력도 없는 사람이 농지를 전라도고 샀다 그럼 뭐 해주겠느냐? 쉽지 않다. 지금 이제 앞으로는 기자도 하고 관련 정빙 서류를 다 넣어라 이 말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까지 다 넣으래요. 아주 뗀뗀합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농지법인 한필지 공유 취득, 관내 거주자 신규 취득을 심의를 받도록 한다. 지자체에서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을 게 뭐냐 하면은 농지법인을 설립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농지법인이. 그 다음에 한필지를 여러 사람이 가있다. 지난번에 LG를 했죠. 사가지고 뭐 300평씩 넘으면 뭐 아파트 분양권 주고 한 개네 여러 3,000평이 뭐 10명을 쪼개가지고 아파트 10개 받도록 이렇게 이제 시절이 분화하는 거. 그래서 지금은 자, 요것도 이제 안 된대요. 7명 이상은 안 된대요. 7명 이상. 그 다음, 관내 거주자 신규 취득. 그래서, 충청북도에 있는 사람이 우리 창원에 농지 사러 왔다. 그러면은, 낙찰 받는다. 그러면은, 농증이 이제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우량농지 보존 및 세분화 방지를 위해서 자, 잘 봅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을 제한하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은 농업진흥지역, 내가 잘 줄칩니다. 농업진흥구역하고 농업보호구역 두 개입니다. 우리 농림지역에 보면요,
농업진흥구역 딱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없는 게 제일 좋아요. 없는 거는 상관없는데, 농업진흥구역, 농업보고형 거 있죠? 그거는, 이제 300평 이하는 못 산대요. 농업진흥구역 또 뭐라고요?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요거는 300평 이하짜리, 300평 이하. 요거는 1000제곱미터 이하는 주말 체험 영농을 옛날에는 쉽게 했는데, 요거를 이제 안 되겠다. 못하도록. 아예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은 아예 300평 이하는 못 사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그럼 300평 이하죠. 300평 1000제곱미터 이하로 농업진흥 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 이제 농업진흥구역도 농업보호구역도 아니에요. 그거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말 체험 영농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심사를 받도록 한다. 자,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외 농지를 취득한 경우, 만약에 농업진흥을 보고 아니라도 300평 이하 주말 체험 영농 사는 거는 이건 이제 서류를 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받도록 한다. 심사를 이제 아주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자, 이게 아직 지금 시행하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자,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래서 투기를 주로 한다든지, 이런데 하거나 1년 이상 운영을 한다든지,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미이행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농지 추가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1년 이상 안 쓴다든지, 농업회사법이 만들어놨고, 그냥 폼을 만들어놨고 나중에 돈 될 것만 딱 하나 잡아서 이런 건 안 된다. 진짜 못하겠다. 자, 제재 강화. 농지 취득 외에도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확인을 해라. 그 다음에 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 임대차, 불법으로 임대차했다든지,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청문조사 거쳐서 농지 처분 의무 부과라고 행정조치도 고발해라. 고발이란 고발. 알겠죠? 농사 안 짓고 애미고 그냥 처분하면 이제 고발해가지고 아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정을 발급받거나 법상 허용되지 않는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게 신속한 강제 처분에도 1년의 처분 의무 기한 없이 즉시 처분 명령을 내도록 개선한다. 걸리면은 바로 팔아라! 그럼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되고, 또 미행 시 현행 공시가 기준에서 공시가하고 감정평가제 높은 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부과 기준도 1년에 20%인데 요것도 25%로 상향하고, 불법 전용 등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에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자에게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 불법 취득, 임대차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건조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가 일체 금지되고,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 이하의 벌금, 농지법 위반한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방법으로 농정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이 현행 5천만 원 이하에서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금에 한다. 그래서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농지정을 발급받아 가지고 할 때는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가에 준하는 금액으로 벌금형을 상향하겠다. 이게 아주 큽니다. 보니까 현행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인데, 개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가에 따른 토지가에 따른 금액으로 벌금을 매기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 경영 임대차에 대한 벌칙도 현행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올라가고, 농지 관련 정보를 이제 근데 농지 원부를 필지별 농지 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 전에는 한 농지 원부에 필지가 10개만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그걸 안 하고 필지별 농지 대장으로, 그죠? 필지별 농지 대장으로, 농지 원부를 바꿉니다. 이름을 농지 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 변경, 해제 시 그 사유가 발생 60일 이내에 농지 대장의 변경을 신청한다. 이게 이제 막 임대차를 해지한다든지 계약한다든지 해도 막 이거를 신청을 다 해야 되고요. 거짓으로 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뭐 짜고 막 있습니다. 자, 이래나네. 자,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농업경영처법. 요거는 이제 농업법인입니다. 그죠? 요것도 농업법인 설립할 때부터 사전 신고제가 도입이 돼 가지고 이제 따지겠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고로 봅니다. 창고.
이제 공포 적시 시하는 게 있어요. 지금 어제 시행됐습니다. 2021년 8월 10일, 이제 법이 막 입법해갖고 이제 시행이 어제부터 시행이 된 게 있어요. 뭐냐? 주말 체험 영농. 자, 여기 다시 잘 보세요. 이제 지금 시행이 됐습니다. 요거는 오늘 이제 어제부터 시행이 됐어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취득 제한한다. 해놨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해야입니다. 우리 농지 해놨는데 전답과수원에 보니까 농업보호구역이 보이더라, 농업진흥구역이 보이더라 하면 요거를 제한한대요. 300평 이하는. 그래야입니다. 300평 이하는 제한하겠다. 어제부터. 자, 그 다음에 전에는 주말 체험영농 목적의 300평 이하, 1000제곱미터 이하는 농업진흥지역 내외 구분의 취득이 됐는데, 이게 어제부터 변경된 거는요,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 및 소유자는, 즉 농업보호구역, 적해놓은 게 내가 이제 설명한 겁니다.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지는 취득을 제한합니다. 이런 문구가 없는 농지는 취득한다. 그냥 농림지역, 틀리네. 자연 환경 보전지역. 요것만 있는 거.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없는 거, 이거는 상관없어요. 농지에 그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냥 농림지역, 이건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제 농업진흥구역, 여기 보면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라 하는 거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농업진흥구역,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여기입니다. 요거는 300평 이하라도 이제 취득을 제한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낙찰은, 농업 300평 이하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진흥구역 보인다든지 농업보호 보이면 낙찰받으면 안 되겠다. 이제 상당히 이제 지금, 까다롭게 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대한 농업법인 농지 추가 취득 제한. 요거는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1년 이상 운영한다. 농업회사 법인가의 사람들, 요것도 조심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 처분 의무 기한 없이 즉시 농지를 처분 명령을 하겠다. 그죠? 즉시 이제 농지를 처분하고 해야 됩니다. 이행강제금도 올리겠다. 전에는 20%인데, 1년에 20%인데, 농사 안 지으면은 이제 25%로 올리겠다. 그것도 토지 가격이 토지를 좀 분명하게 감정가에서 25%는 큰 금액이죠. 우리 1차 금액 있죠. 1차 금액. 거기에 해당되는 거 25%를 물리겠다. 그래야 합니다. 자, 불법 농지 취득, 불법 취득 및 중개 광고, 이건 중개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개사들이 이제, 엉터리, 농지 처분 명령,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 이제 이런 것들. 농업법인인데 부동산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 걸 이제 처벌하겠다 말입니다. 이행강제금 상향. 그죠? 이행강제금도 25%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벌칙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그럼 요거는 지금 하고 있다면 안 하거든요. 지금 17일부터, 8월 10일, 어제부터 시행한 거는 우리한테 딱 부닥치는 거는 요겁니다. 300평 이내의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지는 취득을 제한한다 해놨어요. 그죠? 제한하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요런 게 붙을 때는 미리 농정을 미리 정부에서 신청하세요. 하고 해주면 되는데, 저가 보고 주말 체험 영농이다 했는데, 아이고, 안 됩니다. 직장인이고, 이거 다 따져보니까 당신은 거리상도 그렇고, 안 된다, 이게 이제 못하겠다 하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이제 법에 명시를 해놨으니까. 전에 명시 안 됐거든요. 안 돼도 지금 이제 명시되기 때문에 이제 법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못해주겠다 하면 안 되는데, 300평 이내는 여기 없는 거, 두 개가 없는 거, 없는 거는 뭐 해도 안 되겠나 보입니다. 자, 그럼 공포 9개월 후, 앞으로 이제 내년 5월 달에 시행하는 게 뭐냐? 내년 5월 달에 농지 취득, 내년 5월 달에 하는 것은 농지 취득 자격증 심사를 강화하겠다 해놨어요. 취득 면적, 노동력, 농업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 이용 상태 플러스 지급하고 영농 경력, 영농 거리를 추가합니다. 요거를 영농 거리를 추가하겠다. 요거는 자 이런 거요. 예로 1000이 넘는데 2억짜리를 7천 주고 사는데 1000이 넘는데 지금은 막 그런 대로 거리가 좀 멀어도 되겠다. 내가 볼 때는 300이 넘는 거 되는데
되는데, 영농거리가 있어도, 예로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농산 다 잡아갔어요. 농지가 들어가면 해줄 것 같아요. 그 내년 5월 18일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영농거리, 네 직업이 뭔데? 경력이 있느냐? 농사진 경력이 있나? 이런 거 막 따져가지고, 없다. 농사진 경력도 없다. 동급제이다. 그런데 도를 벗어났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주 내년 5월 18일부터는 300병이 넘더라도, 비록 넘더라도 제한하겠다. 그러면은, 올해, 내년에 5월 이내에, 그죠? 4월 달까지 낙차 받는 거는 조금 여유가 있지 않느냐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00병 이상은 내년 4월 달까지 정도에, 4월 달까지, 잔금 넣으려고 하면 5월 또 18일 막 걸리고 하니까, 한 4월 이전에, 4월 달까지 낙차 받는 거는 조금 여유가 있어요.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거, 거리가 조금 멀어도 막 괜찮겠나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주말 체험용 목적 농지시설 시 주말 체험 계획서 작성 및 증명 서류 제출 의무화, 그 다음에 농업 경영 목적 주말 체험 영농 7일. 자, 이 종전에는 2일이거든요. 2일을 7일에는 바꿨어요.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농지 전용 목적은 2일이고 농지 심의는 14일이고, 자, 이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요게 우리가 지금은 2일이거든요. 300평 미만은 2일입니다. 300평 초과되면은 4일 이내 농지적 내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 근데 이거를 2일을 7일로 바꾼 게 5일간 늘어비니까 이제 법도 또 개정할 것 같아요. 우리 법원에도 뭐 7일 내라 한 거를 좀 늦추겠다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자, 농지적 발급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한 규정. 이게 보니까 뭐 서류를 제출 안 한다. 이렇게 하면은 또 7인 이하의 범위에서 해주겠다. 공유라도 뭐 그런 걸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도 조사하고, 그럼 공포 1년 이후 시행하는 거. 내년 2020 8월 18일 시행하는 것은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대요. 그러면 좀 까다롭죠. 1년 뒤에는 농지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전에도 우리 농지위원회 가서 도장 받고 막 그랬죠. 농사 필 때. 없어져 버렸는데 다시 부활시킨 것 같아요. 이거를. 자, 그 다음에 농지증의 거짓 불급 부정으로 행자는 500만원 벌금도 물리겠다. 뭐 이래가지고 쭉 있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것은, 이제 지금 또 공포 즉시하는 거 있습니다. 농협회사법인은, 부동산을 하는 것은 일단은 금지합니다. 농협회사법인은. 이거는 이제 부동산 하는 거, 농협회사법인. 요거는 이제 그 이야기고요. 또 넘어갑니다. 9개월 후에 하는 거, 농협회사법인 쪽인데, 요거는 막 넘어가도록 하죠. 넘어가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하는 거, 요 농협회사법인 쪽이네요. 그럼 요거는 막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11번입니다. 11번은, 법전에 가보면요. 국가법령정보 가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농지법이 여기 개정된 게 있습니다. 있는데, 전에는 하나 오죠. 농지 소유 제한 해놨습니다. 주말 체험 영농은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주말 체험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된다.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이게 뭐냐 그러면은,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안 들어갑니다. 그거 외에는 괜찮대요. 300평 이하라도. 그게 이제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안 찍힌 농지는 주말 체험용이 된다. 이 법이 개정돼서 그러세요, 이게. 자, 이런 식으로 개정이 쭉 됐는데, 요거를, 그 다음에 밑에 8조 봅니다. 농지증 발급에 보면요. 농업계획서는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작성하고,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작성하고 농림축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뭐를 하라 좀 까다롭게 해놨다 그죠. 그리고 신설합니다. 신설한 요거는 직업 영농 경력 영농 거리 요거는 이제 포함이 됐어요. 지금 벌써 발급 제한에 주말 체험 영농 쭉 있습니다. 여기 아까 설명 그런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이행강제금도 100분의 25 막 있죠. 그래서 요거는 봅니다. 그래서 법이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좀 까다롭게 이제 되고 있다. 그래서 농사를 이제 안 짓고 그냥 농정 받기는 터졌다. 앞으로는. 그래서 농사를 짓는 쪽으로. 그럼 이런 것도 있겠죠. 가수원인데 감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럼 지금 짓고 있죠. 그거는. 크게 손 안 들여도. 막 그런 거는 막 낙찰 받아도 안 좋겠나, 오히려. 그래서 앞으로 농사 좀 지어야 될 것 같다. 그동안에는 뭐 낙찰 받고 2년 지나면은 됐습니다. 연접 안에 요런데 연접 30개월 이내 농지 연금이 됐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더 강화시키니까 이제 실제로 농사를 좀 지어야 되겠다. 지어야 농지 연금을 준다 합니다.
짓다가 나이가 65세 넘으면은 또 임대는 거 돼요. 농전에게 뭐 뺏긴다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농정 받을 때까지는 농사를 부지런히 좀 짓다가 이렇게 폼을 잡고 이렇게 신청해야 좀 되지. 저 전라도 농지인데 뭐 차원의 사람이 저런 옛날에 사놓은 거 가지고 농정 해달라고 하면은 이제 받기 힘들다. 그죠? 그 이사를 가든지 그 가서 살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12번입니다. 그러면 경매농지도 많이 있어요. 경매농지에 이게 많이 나옵니다. 6억 3천인데 1억 5천 들어있다. 24%. 좋은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20에 809 하나. 그래서 너무 비싼 거 살 필요 없고요. 근데 이런 거 숫자 보세요. 24%딱 됐죠. 그죠? 24%. 자, 동두천의 농지인데 천 딱 넘네. 농지 전부 딱 되죠? 아니다. 이거는 뭐 천이 아니고 1000평이 넘네. 그죠? 302평이 넘습니다. 자, 1000평이나 되는 건데 금액상으로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24% 많이 떨어졌죠? 이런 거 사시면 좋아요. 이런 거를. 자, 이런 걸 사셔가지고 농사도 좀 짓고 연금도 300만원 받고 아이고 몇 원 몇 개 있다. 그죠? 묘가 몇 개 있어요. 자, 문제는 이 농지를 낙찰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은 이 묘가 있으면 농지 해주고 안 해주고 이게 또 문제입니다. 지금 필지가 두 개인데 요게에 묘가 이렇게 있는가 봐. 묘가에. 그럼 요거를 가지고 보통 수원에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거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묘가 있어가지고 농정을 발급하려고 했는데 뭐 면에서 죽겠다고 하는데 어쩌면 됩니까? 그래 이랍니다. 나는 일단 신청해라. 신청하고 뭐 서류 줄게다. 미발급 알림 주든지 반려증명을 주든지 그 다음에 뭐 공작 이거는 뭐 토지가 두 필지인데 뭐 분묘가 10개나 있고 사실상 농지가 아니고 뭐 묘입니다. 그거 써주든지 그거를 써주면은 찌르면 안 되고 알겠죠? 찌르면 안 되고 다 법원 내라. 법원에 내라. 내면은 내가 허락 불허가는 사업보장이 자기 권한이니까 자기가 하는 거다. 그거는 자기가 봐가지고 해줄만 하면 해주고 안 해주고. 근데 보통은요 사업보장을 보고 불허가 했어. 몰수했어. 다음에 또 농지 내라. 또 낙찰받아오면 또 불허가 또 몰수하고 또 100년 동안 할 거냐. 그건 아니다. 대부분 그래요. 일단은 내라. 내면은 사업자 고민을 많이 할 거다. 그러면서 확률 반은 그냥 해줍니다. 그냥 해줘버려요. 사실상 농지가 아니다. 그러면 또 우리 그 설리에 등기 설리에 보면 해줄 수도 돼야 되니까 예스 오케이 지금 사업보장이 있고 몰수하자. 불어가자. 그래놓고 10% 돌다 그럼 돌려주고 그 다음에 할 때는 또 아예 조항을 없애줍니다. 없애고 또 뭐라고 했느냐 농적 미제출 보증금 몰수 이런 건 없고 원상 회복을 하라 그러면 해야 될 겁니다. 그런 간단한 조항만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보통은 처음에는 불어가 해놔놨고 그죠? 10% 돌려주고 또 돌려주는 것도 어제 또 막 전화 왔어요. 안 돌리면 잡니까? 그럼 내준 자료를 달래요. 그래서 내가 뭐 한 3개를 뽑아줬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어제 된 건데 오늘 이제 그 사람 지난주 월요일 낙찰 받았으니까 오늘 오후 2시 하거든요. 오늘 이제 저녁에 보면은 이제 명하게 되는지 하여튼 10% 돌려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경매는 별 문제 없어요. 그러나 공매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공매는 농정 발급 안 해주면은 이전은 못 하거든요. 대출도 안 되고 이전도 못 합니다. 공매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경매에서는 안 해주면은 일단 소송하면 됩니다. 소송하면 돼요. 행정심판 소송하면은 일단은 내주라 먼저 이렇게 답을 줍니다. 그래서 비용이 한 550만 들어서 그게 문제지. 변호사 선임 비용이 들어서 그게 문제지. 저 얘기했죠 이거. 이거 한 550만 원 서류가. 알겠죠? 서류가 많이 드니까 변호사 선임 비용이 들어서 그게 문제지. 경매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10% 받아놓는 것도 거의 다 받아놓습니다. 내가 그동안 쭉 보니까 나왔는데 공매에서는 이전할 때 농지정이 딱 첨부돼야 이전이 되고 대출이 나와야 되는데 이전할 때 등기소에서 접수를 안 시킵니다. 던집입니다. 각하 농지정 빠있다고. 그럼 빨리 그 하려고 뭐냐입니까? 묘를 전부 다 돌려야 되겠죠. 그게 쉽습니까? 이게 돌리는 게. 또 불법 건축물 있는 거 아직 이전 소유권 이전 못했는데 건축물 내가 두들고 사고 못하잖아요. 소유자도 아닌데 잔금만 냈다 이거 보이지 사실은.
그래서 공매는 좀 조심해야 되겠고, 경매는 과감하게 붙어도 큰 데미지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금액이 좋은 거, 숫자 좋은 거, 이런 거를 잘 해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밭전이죠. 밭전이고, 문제는 맹지입니다. 맹지가 조금 안 좋죠. 이거는. 도시죠. 자연녹지, 이건 좋네. 그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 연구를 해갖고 뭐를 살 건지 너무 자기 동네를 벗어나지 말고, 알죠? 가급적이면은 자기 도 안에서 낙찰 받는 거를 대원칙합니다. 알죠? 그래서 경매농지, 공매농지 이렇게 이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여기서 하나만 찾아보세요. 하나만. 보통 보면 맹지가 많아요. 맹지는 일단 두고 찾세요. 알겠죠? 맹지는 일단 버리고 도로가 물은 거, 막 현황도로 좋습니다. 지적도 도로 아니라도 현황 도로가 있어갖고 막 다니고 있더라 이렇게 느끼는 거를 위주로 사시라고. 가급적이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15번입니다. 15번. 양주시의 농지인데 지분이다. 그죠? 지분인데 8월 20일 문제고. 금요일이가? 예, 아직 멀었네. 자, 요거를 낙찰 받으려고 하면은 제매가 일어나서 20% 내라. 당연하고요. 지분이다. 오케이. 제시의 건물이 있대요. 시멘, 브록조, 스레트, 지붕미 뭐 이라고 한동에 매각이 제외됐다. 농지증이 내놔라. 안내 미제 출시 보증 모습. 이게 이제 문제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20에 77912. 자, 경기도 양주의 15평입니다. 건물은 제각 지분이고, 자, 한번 누가 낙찰받았다가 미납했다. 그죠? 요번에는 이제 변경이 되버렸는데, 요번에는 20%를 구워라, 뭐, 짜라, 큰가 봐요. 필지가 몇 개입니까, 필지가? 한 개다, 그죠? 한 개고, 여기 보니까, 계획가리죠. 이건 좋죠? 토지가 가고요. 요거는 필요 없는 거고. 가축상이 필요 없고, 요것도 필요 없고, 뭐. 자, 계획까지가 좋다, 그죠? 전이다. 그죠? 전인데, 맹지다. 그러나, 현황 도로가 3m가 있다. 뭐, 좋은 거네, 그죠? 뭐,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100평에 13분의 2다. 그죠? 13분의, 원래는 1900인데, 이게, 쭉 떨어져서 이제 900에서 움직이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농지증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자산관리 대부에서 2600만원 빚어 가지고 지금 상속받은 한 사람이 경매 중입니다. 그죠? 13분의 2. 그죠? 요게 이제 경매 중인데 요게 이렇게 보면은 자, 이날 봅니다. 4월 2일에 뭐를 농증 내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농증을 내라고 답이 나오세요. 쭉 이렇게 보면은 제매가입니다. 20% 지분이고 농지정을 내세요. 이 말이죠. 안 내면은 보전금을 안 준대요. 안 준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때 낙찰 받은 사람이 4월 2일에 받은 사람이 서류를 물내는 겁니다. 문건 송달액을 누리가 보니까 4월 2일 날에 낙찰 받고 없네. 자, 요 한번 보세요. 4월 7일에 뭐 냈죠? 농증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자, 요거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농지시장 지금 미발급 알림, 반려증명도 그냥 법원에 접수할 때는 농지증명서 제출했다 이랬을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항상 여러분들 그냥 제출하기에는 저 진짜 오케이 된 것만 접수했거나 그게 아니고 이 문구가 미발급 알림도 그냥 농지증을 제출해서 반려증명도 농지증 제목 있죠? 막 그거를 제출 이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못 받은 것 같아요. 느낌에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보고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요거를 이제 가지고 있다가 내가 예로 49% 샀는데
여러분들은 보통이거든요. 49% 사가지고 열이 팔면 아마 정상입니다. 간단하게. 1이 팔면은 1차 가격 팔아버리면 정상입니다. 그럼 전체도 이렇게 팔리겠다. 전체도 여기 만약에 100평인데 이게 전체가 1차에서 뜨거덕 팔리기 땅이다. 이러면 사시면 돼요. 그래서 잘 점을 치가지고 이게 좀 그렇죠, 그죠? 그렇습니다. 건물이 문제예요. 그럼 건물은 주택은요 1973년 1월 1일 이전에 신축했다 하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자, 하여튼 뭐 조금 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써놨죠. 반려도 포함이 된 거다 이 말입니다.